자, 지금부터 이번에 본 11월 모의고사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가 문법이랑 마지막 지문 빼고 전부 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문학이랑 독서를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독서부터 들어가 보자. 먼저 지금 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선 지금 여기 지문은 가를 주고 나를 주고 거기서 오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관한 문제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빡 왔는데 역시 그러네요.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고 뒤에 문제 보면은 자 공통점으로 되어 있지? 자, 그럼 우리 같이 지문을 들어가 볼게요. 관중은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형광펜. 관중은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서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줄을 좀 칠게. 일단 관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실린 게 바로 이 관자라는 책이 된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실리적인 대처와 정치적 분열을 막아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중이 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 줄 여기죠.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한 거. 자, 그럼 어떻게 이 부강과 평안을 이루는지 읽어볼게.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줄 쳐줄게요.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질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여기 중요하겠죠?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주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한번 쳐줄게. 관중이 강조한 윤택한 삶은 여기가 바로 이 문단의 주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중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뭔가 백성들이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강하기 위해서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줄 좀 한 번 더 쳐줄게. 도덕적 교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 이 실리적 관점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지? 실리적 관점에서의 관중이 말한 백성을 위한 법이 첫 번째 문단이었어. 그럼 다음 문단 가볼게.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관중의 입장에서 군주가 스스로를 굉장히 올려치게 하지 않는 것을 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폐는 분명히 얘한테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죠? 자기를 올려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폐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은 이런 벌 받는데 군주니까 봐줄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폐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폐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군주가 폐를 실천해야 백성들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군주는 이 권세, 이거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건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군주가 먼저 폐를 지켜야 그 폐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식이 이제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백성들도 군주한테 권세를 줘서
군주의 권세를 인정해서 백성들도 그걸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 뭐라고 주장했냐?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쳐줄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 아까 나온 그 폐 있죠? 그 폐야.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제약을 걸어야 그거를 지킬 수가 있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아까 권세 나왔죠? 백성들이 주는 게 권세야.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 신하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하게 등용한다. 요게 이제 관중이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법을 위한 통치, 법치주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마지막 거 얘들아 기억 좀 해보자.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법을 위한 통치. 자, 이거 앞에 비슷한 거 나왔었죠? 앞에 가보면. 자, 여기 보여?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있네.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관중의 의견이 정리가 쫙 됐네요. 자, 한번 읽어보고 순서를 매겨가면서 어떤 걸 지켜야 관중이 말하는 진정한 법을 지키는 국가가 오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나야. 가 지문은 관중에 관한 얘기였는데 나 지문은 딱 보아하니 누구에 관한 얘기했어? 딱 봐도 율곡에 관한 얘기겠지? 자, 율곡 동그라미 쳐줄게요. 자, 율곡이란 사람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학지묘란 책에서, 여기도 책이 나왔네요. 성학지묘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자, 요 성학지묘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지? 아까 가랑 구조가 비슷해. 관자라는 책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통치 방법이 나와 있다 했고, 성학지묘라는 책에는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들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걸 실천하면 백성들에게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 자, 우리 도덕적 교화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 가의 뒤에 뭐가 있었지? 얘는 도덕적 교화가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율곡은 관중이랑 의견이 완전 반대인 거지. 적어도 도덕적 교화와 백성들의 연관에서는.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 아까는 법을 중심으로 잡는 법치주의란다 그랬는데 여기는 왕도 정치라 그랬어. 왕도 정치는 왕이 다 하는 걸 왕도 정치라고 해요.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군주가 법을 지켜야 백성들 그걸 보고 따른다 라고 했는데 밑에는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군주가 신하를 잘 다스려야 백성들도 왕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고, 자, 치세, 난세. 태평한 시대가 치세, 혼란스러운 시대가 난세가 구분한다고 보았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자, 군주의 유형 그리고 통치 방법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이어서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태평한 시대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치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
치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신하를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하거나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잘 뽑아서 걔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하거나 아니면은 현명한 애를 뽑아서 걔한테 일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치세를 만드는 군주 1, 2번이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뉜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뤄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제적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율곡이 말하는 왕도와 패도는 조금 다르죠? 율곡이 말하는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거고, 얘가 말한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안정은 준다. 요게 왕도와 패도에 각각 갖고 있는 뜻이야. 꼭 기억해줘. 자, 마지막은 아니지.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 아까 전에 치세를 만드는 군주 했었죠? 자, 이번에는 난세를 만드는 군주가 누군지 볼게.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자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자, 두 가지를 말했죠?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자신의 총명을 믿거나. 저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게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된다. 자, 어쨌든 나쁜 세 가지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폭군, 두 번째는 혼군, 마지막으로는 용군. 이렇게가 이제 옳지 않은 군주에 관한 예시가 될 거고요.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이므로, 자, 이런 사람들은 뭘 한대? 바로 무도를 한대요. 무도이므로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선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더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한번 칠게. 율곡이는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전제해야 한다고 봤다. 자, 이거는 뭐 때문이다? 바로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족세 부담을 줄이고 백성들의 경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역설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봤지? 역설적 표현이라 들어봤잖아.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해서 말한다를 역설한다 라고 말을 해. 자, 그래서 율곡은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는 수도를 볼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딱 읽어보니까 가와 나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거든.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뒤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